자,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군요. 연말이 돼서 이래저래 좀 모임도 있고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늦었네요. 오늘 매매한 내용들 복귀하면서 각자 또 공부할 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동양고속. 일단 우리가 계속 챙겨 먹는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까지는 일단 안착이 됐죠. 현재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상당한 수익을 좀 많이 올린 상태인데, 두 번째 수익은 이쪽 주액부터 이쪽 주액까지 지금 이제 120%까지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챙긴 사람들은 뭐 다 대부분 다 챙겼을 것이고, 또 절반이나 또 다시 상매매로 진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시간 내에서는 보면 역시 한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데, 내일 목요일은 정기니까 하루 쉬고, 목요일날 정기입니까? 봅시다. 금요일날 아마 거래가 재개될 텐데 이제 설거지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뭐 금요일날 어떤 모습으로 시가가 잡히냐에 따라서 좀 저희들도 대응책을 해볼 텐데, 뭐 먹은 것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챙기고 마무리하신 분들은 뭐 더 이상 쳐다보고는 없고, 금요일날 다시 데이로 다시 진행할 마인드만 좀 갖추시고, 상매매나 절반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흐름 보면서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도 참 좋은 수익 많이 준 친구입니다. 다음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TMC였습니다. TMC는 전일의 이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시가 공략을 해가지고 상가까지 붙이고 넘은 종목이었죠. 수익은 28% 정도로 안고 넘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이 한 15% 정도, 14점 몇 프로인가 갔으니까 거의 한 45% 정도 나오는 수익군이었어요. 오늘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이동은 나름대로 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일에 상가 들어갈 때 모습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면 TMC는 하루 만에 40% 이상 수익 나왔으면 충분한 수익이었다 라고 볼 것 같습니다. 시간에 3.5% 올려 있는데 내일 한 번 더 흐름을 한번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TMC도 고마운 수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SJ그룹이었습니다. SJ그룹은 전일에 상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인데, 아침에 시가가 여기 이 부분에 2%까지 수익을 주었으니까 상매매로서는 수익은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뭐 20% 이상 나왔으면 감사한 수익이죠. 근데 오늘 데이들이 훨씬 더 수익은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익을 주고 미끄러지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우리가 1차가 진행이 되었죠. 6,400원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6,500원이니까 6,400원에서 진행하고 한 15% 정도 주고, 다시 내려올 때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또 6,700원까지해서 한 번 더 또 2차 공략에 들어갑니다. 또 여기서도 또 수익을 주죠. 그리고 이 두 번만 해도 거의 30% 수익이 나옵니다.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이 지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지점 세 번째 공략을 다시 또 보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는 급등을 해서 상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SJ그룹은 오늘 다시 데이로 상가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상수익이 오늘 20% 정도 챙기고 22%, 데이로 두 번에 걸쳐서 30% 정도, 그리고 다시 데이로 3차에 30% 수익을 안게 되니까 이 한 종목만 해도 거의 8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얼마 정도의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매매 패턴과 오늘 이 흐름을 보면서
수정 보완할 점은 꼭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SJ그룹 일단 목요일날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쪽 애들입니다. 하나갤러리아 우는 오늘 점성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점성을 유지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불안했죠. 짝짓기 매매하기는 하나갤러리를 짝짓기 매매하기는 이 점상 종목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즉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갈등이 많이 일어났죠. 그 갈등이 일어난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 종목이 흐름이 하나갤러리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시가를 16%를 띄었단 말이에요. 16%를 띄운 종목이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30분 단일가는. 그래서 단일가가 대장제를 하면 이런 추종하는 종목들은 이런 현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또 시가가 높았잖아요. 16%면.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일 때는 단일가라도 단일가의 상에서 어떤 형태의 잔량과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진지 잔량의 흐름이 참 중요한데 나쁘지는 않았죠. 한 20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갤러리아는 우리는 타점을 좀 잡기 힘들었습니다만 이 꼬리 타점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급박하게 움직였고 거래량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하자.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매수가 됩니다. 진행이 되죠. 1차에서 한 7, 8%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가능성을 발견을 했겠죠. 그러면서 갤러리의 우의 흐름을 계속 봤겠죠. 그래서 미끄러지는 종목을 다시 사람들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총 수익률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까지 합치면 두 번에 매매했으니까 뭐 27% 정도? 뭐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나갤러리아도 역시 목요일날 흐름 보면서 갤러리아 우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아 이 하나만 해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었으니까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오늘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오늘 신규 상장주였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 흐름을 보면 보통 두 가지 매매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침에 직장인들 위주로 이제 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신규 상장주든지 보면 여기 이래 보면 아침 시가에서 보면 땡 하자마자 이렇게 치켜 세우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이 직장인 스타일인데 시가에서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난 이 지역까지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일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이 즐겨하는데 우리는 시가에서 밀리면 쳐다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적절하게 타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역시 두 번째 시가 돌파한 지점만 우리한테는 타점이 되겠죠. 그래도 충분하니까요. 그래도 오늘 수익이 45%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어제처럼 아크릴처럼 욕심껏 뭐 10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매번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절반 신호를 드린 이유도 항시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챙겨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신호를 드렸죠. 물론 다 챙기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배포에 따라서 진행은 했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제가 그 뒤로 상승폭을 못 키우고 떨어져 왔다는 것은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하지만 보통 지금 여기 11시지 않습니까? 11시인데 보통 이 시점 되면 대부분 다 파악이 나요. 죽을 놈은 죽고 약할 놈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나라스페이스도 데이 수익으로서는 45%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오늘 아침에 첫 번째 상승폭을 놓쳤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뭐 다른 종목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스페이스도 봐야 되고 볼 게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음봉으로 떨어져 출발한 종목 잘 쳐다보진 않았죠. 그냥 보내기는 뭐 하니까 두 번째 진행이 되었죠. 두 번째 진행 우리가 61,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만이 6만 1천억이죠. 진행이 되었는데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동에서는 한 13%, 14%까지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신 분들은 조금은 더 수익을 챙겨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릴은 아침에 여기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 시간대는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이고 다른 종목 보기 바빴기 때문에 오늘 나라 스페이스가 없었다면 아크릴을 받겠죠. 하지만 뒤에라도 한번 수익을 챙기고 보냈으니까 좀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그래도 13, 14% 수익이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 종목으로는 페스카로가 그래도 수익은 한 7% 정도? 그 정도 수익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스도 나름대로 한 7, 8% 정도 수익은 주었죠. 10%까지는 못 준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지스도 7, 8%, 페스카로도 7, 8% 줬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매매가 마쳤습니다. 일단은 동양고석은 120%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금요일날 또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갤러리아는 우리가 또 수익을 20% 안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역시 편안하게 목요일날 매매를 봅시다. SJ그룹 역시도 수익을 30% 안고 있으니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SJ가 오늘 가장 핫했던 것 같아요. 30%. 데이도 여기 또 30%. 상수익은 20% 정도 챙기고 SJ가 가장 좋았지 싶어요. 일단 조만간에 이제 20일이 넘어가면 더 시장은 치열해지겠죠. 모든 매매의 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식으로 시장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매매가 달라지죠. 급등주 다룰 땐 배포가 약하면 참 매매하기 힘듭니다. 큰 수익을 먹을 것을 많이 먹지 못한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배포만 쫓아가기에는 아직 스킬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장에 몇 프로의 수익에 눈이 많이 혹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향이나 자신의 스킬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를 잘 뒤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매매에 임하면 조금 더 안정된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급등주는 절대적으로 선부사 기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꼭 그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